오늘 새벽 남미 페루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 8월 21일 오전 3시 18초.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페루 중남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USGS 최신 분석을 보면 진앙은 페루 아니소에서 북서쪽으로 약 31km 떨어진 곳입니다. 페루 지구물리연구소는 당초 이 지진의 규모를 무려 7.2로 발표했습니다. 강한 흔들림은 이 진앙 주변뿐만 아니라 이카와 아레키파, 쿠스코 등 페루 남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됐고 멀리 수도 리마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지진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최근 몇 달 동안 환태평양 조사인데 이른바 브레고리에서 강력한 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번에는 페루입니다. 도대체 태평양을 둘러싼 지각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러한 지진들이 앞으로 발생할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루 지진인 규모 6.7은 진원의 깊이가 99km입니다. 지표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지진이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진원이 지하 약 99km로 상당히 깊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파가 넓은 범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규모의 매우 얕은 지진과 비교하면 진앙 주변 지표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흔들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페루 지구물리연구소 IGP의 에르난도 타베라 소장 역시 지진의 깊이가 대규모 피해를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흔들림은 페루 남부 지역에서 감지됐으며 수도 리마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페루 IGP는 초기에는 지진 규모를 7.2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 6.7의 강진인데 실제 피해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USGS 페이저 화면입니다. 이 페이저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진 발생 직후 진동의 강도, 주변 지역의 인구, 건축물의 취약성, 과거 피해 자료 등을 이용해 예상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신속하게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번 페루 규모 6.7의 페이저 등급은 그린, 녹색입니다. 먼저 예상 사망자 그래프를 보면은 USGS 페이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낮은 피해 구간을 약 94%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명에서 10명 수준이 될 가능성을 약 6%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델상으로는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은 경제적 손실 역시 가장 낮은 구간에 약 90%가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은 약 9%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 위험도 역시 그린입니다. USGS는 명확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진동으로 인한 사망자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그린 얼럿이며 사상자와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페이저는 실제 피해를 최종 집계한 결과는 아닙니다. 지진 직후에 계산하는 확률적인 예상치입니다. 따라서 그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건물이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후속 보도를 보면은 대피 과정에서 최소 2명이 다쳤으며 일부 주택과 의료시설, 학교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도 낙석도 발생했습니다. 페루 서쪽 태평양 아래에는 나스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가 자리 잡고 있는 대륙 쪽에는 남아메리카판이 있습니다. 이 나스카판은 남아메리카판 아래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죠. 이것을 지질학적으로 섭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두 판이 항상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과 판 사이 일부 구간이 서로 강하게 맞물리게 되면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판의 운동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응력이 축적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판 경계가 버티지 못하고 갑자기 움직이면 그동안 축적돼 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페루와
칠레를 포함한 남미 서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루가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지진대를 우리가 흔히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브레골이라고 부릅니다. 태평양 주변을 따라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알래스카, 북미 서해안, 중미, 그리고 남미 서해안까지 이어집니다. 지도를 보면은 마치 태평양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거대한 고리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판경계와 화산, 지진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지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환태평양 주변 여러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브레골이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골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강력한 구마모토의 지진 7.1, 인도네시아의 7.7의 강력한 지진, 남미에서 발생한 지진, 마치 하나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구의 내부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일본 주변의 판경계와 인도네시아 주변의 판경계, 그리고 페루의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 판경계는 서로 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별도의 지질학적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강진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연쇄 지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카운트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페루에서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페루 앞바다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는 거대한 섭입대입니다. 이러한 섭입대에서는 역사적으로 규모 8, 심지어는 규모 9급의 초대형 지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지진도 발생했었죠. 1960년 칠레 발디비아 대지진, 규모는 무려 9.5였습니다. 따라서 남미 서해안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은 불가능하다라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페루 리마 앞바다에서는 실제로 상당한 지진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는 이 거대한 판결합 구역이 존재하고요. 페루 연구기관은 최악의 경우 규모 8.8급 지진 시나리오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지진, 구마모토 일본의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 인도네시아에서의 규모 7.7의 강진, 콜롬비아에서 무려 7.4의 강진, 이번 페루 규모 6.7의 강진, 얼마 전에 이 바누아투에서도 강력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 칭하이성 쪽으로 해서 규모 6 이상의 거의 7클래스 가까운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했죠. 중국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진 다발 국가들은 내진 설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 대피 훈련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지진 다발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